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 지난달 30일 공식 요구했던 그 당 지도부 중진, 친윤,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이 혁신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어저께 알려졌습니다. 인 위원장은 당시 4일까지 답을 달라 지도부에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혁신위는 그러나 어저께 사실상의 김기현 대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딱 정하자 조기 종료를 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가 이제 끝났다, 종쳤다 이겁니다. 이 혁신위는 다소 무리를 했습니다. 이 보수 국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준석을 꺼내들고 이준석을 옹호하고 유승민을 꺼내들고 유승민을 옹호하고 유승민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이준석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준석을 끌어오려고요. 끌어와서 선대위원장을 시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무엇을 시키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무슨 보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패착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떠났습니다. 그 순간 이준석과 유승민을 애국자라고 하는 그 순간 국민들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안마다 뭔가 무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르치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은 아마 인요한 씨가 두루두루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당초 혁신위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중진, 친윤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이날 혁신위에 활동이 종료되면 그때 최종안을 다 모아서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최종안을 다 모아서 최고위에 보고해달라 이렇게 뜻을 전한 것입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혁신위를 향해서 다소 궤도를 갖다가 이탈한 조짐도 좀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신랄한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은 제자리 지킬 줄도 모르고 엉뚱한 짓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안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보고하러 오지도 말라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받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의 요구를 최종 거부하면 인 위원장이 김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혁신위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마도 김기현 대표를 물고서 함께 잠수 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만 죽을 수 없지 않냐, 너도 좀 죽어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어저께도 하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일종의 책임은 져야 된다. 그 책임이란 건 인요한이가 요구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일단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했으니까 첫째 아예 선을 딱 그어서 거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참패하는 거 그거는 당연하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선을 그어버렸든지 아니면 두 번째 책임을 지려면 아래 사람들이 물러나가는 게 아니고 당뇨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나갔잖아요. 그 사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윗선이 소위 상급자가 지휘자가 원래 사표를 내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때 사표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다음에 울산 지역구를 버리고 황금 지역구를 버리고 바로 강서에서 결자 해제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영웅될 뻔했습니다. 영웅됩니다. 그리고 강서구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그 세 사람 중에서 센 곳,
센 곳을 찾아서 붙겠다. 증명된 험지를 붙겠다. 이렇게 했었으면 되지 않았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김기현 대표가 사표냄과 동시에 당서구 출마 선언을 하라고 조언을 한번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 대표가 원래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혁신위원장은 김 대표 책임을 다른 차원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물러나라 하고 오늘 농계작전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짐작하고 나무에 믿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는 또 어떻게 할까요? 김기현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혁신위를 시키게 된다면 국민은 모든 원망이 김기현에게 갑니다. 김기현의 그 이벤트성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부 혁신위원은 사실상 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마지막 혁신 안건으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모두 겨냥이 김기현 대표 겨냥입니다. 솔직히 해서 비상대책위원은 별로 좋은 안은 안 됩니다. 지금에 와서는 조기 전대를 해서 조기 전당대를 해서 대표를 뽑고 안정감 있게 강력한 새로운 얼굴로 나가는 편이 나을 텐데, 김 대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그것을 감행할 능력이 과연 그가 갖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김 대표의 최종 입장이 나오면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일단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당 지도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혁신위 조기 종료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30일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직 추천 발언을 계기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는 사실상 인요한 씨가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이탈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바로 그것이 패착 중에 패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분노를 가져온 바로 그 발언. 그는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고 당 지도체제를 흔들려는 바로 그러한 식으로 나타났지 않나 하면서 황교안 대표 시대에 소위 김형호, 김세연이라는 그 자들의 공천권을 갖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난도질했던 그 당시에 그 나쁜 공천 사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공천권을 달라 해서 인요한 씨가 만약에 공천한다면 거기에 틀림없이 이준석, 유승민도 국회의원 시켰을 겁니다. 공천을 줬을 겁니다. 인요한 씨의 어떤 판타지, 환상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김 대표의 최종 입장이 나오면 이제 회의 소집해가지고 하면 정식으로 끝내는 그 단계를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 대표가 혁신에 정권 주겠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안건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 내가 그 직접 혁신안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공관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한 것인데, 김 대표는 공관위원장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혁신이 활동했냐 하면서 인 위원장 자리를 탐하는 사람으로 아주 순간 폄하해버렸습니다. 인 위원장은 완전히 자리를 탐하는 탐욕의 사람으로 김 위원장은 몰아쳤습니다. 폄하한 셈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김 대표 측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과 쌍특검법 강행 처리 추진 등으로 국회 상황이 아주 엄중한 시기인데 나한테 자리를 주지 않으면 지도체제를 흔들겠다 이런 식의 거래를 하려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바로 김 대표 측 인사의 설명이고, 보면 김 대표 측 인사의 설명도 그럴싸하게 맞습니다. 인 위원장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천관리위원장을 혁신위원장에 이어서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불출마, 험지 출마,
이거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이 임박했을 때 쓸 승부수기 때문에 미리 소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 위원장은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당 주류가 거치에 결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그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천이라는 거는 인 위원장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와서 그 어떤 직위를, 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공천이 아닙니다.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 돼야 되고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한 1인이 너 어디 가라, 너 됐고 너 안 됐고 하는 거는 김영호식의 공천 방법인데, 바로 그래서 민주당이 169석을 가져가고 이 국민의힘이 100석밖에 못하는 그 비운을 맛보고 오늘날까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원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살려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자들이 사실은 김영호와 김세현 위원장을 획득해가지고 역사에 다시 회귀가 됐습니다. 역사의 소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요한 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이가 없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러한 감정의 응결이 김 대표 측뿐만 아니라 제도권의 불쾌감을 가져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대표 측 인사는 당장 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 며칠만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쌍특검법 처리 등 여야 대치로 국민들 머릿속에서 다 잊히고 만다. 혁신이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욕을 먹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천천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혁신위의 최종 요구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리더십에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도부 인사는 4일 있을 개각에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돼서 당으로 복귀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의 얼굴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용기, 결기를 보여주면 그는 기사회생합니다. 어떻게 회생하는가? 아주 대권 반열에도 오를 수 있는 결기로 그는 가졌다는, 결기를 가졌다는 그러한 인식 아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기현 대표는 혁신이 요구와 무관하게 내년 초에 자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룰 필요는 없는 겁니다. 거취라는 것은 빠를수록 거취라는 것이 알려지면 빠를수록 거취를 해야 됩니다. 거취를 갖다가 내년 초라든가 무슨 시간 끌기용으로 놔두면은 오해를 받게 되고 거취의 어떤 가치가 바래집니다. 네. 친윤 핵심과 중진들 사이에서는 당장 불출마,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적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천이란 거는 누군가가 또는 혁신이가 누군가가 너 나오지 마라, 나오라, 험지 출마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공천 자체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일 개인이라든가 일 단체, 혁신이가 마음대로 너 험지 출마해라, 너희들 아니면은 불출마해라, 이런 식으로 강권화 해가지고 될 그런 성질이 아니라인 거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선거판이다. 바로 그걸 인요한 씨가 착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정권을 쥐고 흔드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아주 진압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하고 초기에 제가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혁명군도 아니고 말이죠. 온건하고 원만하게, 그 다음에 돌출이 아닌 아주 침착한 그거로서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변환을 시켜나가는 거지. 왜 공천에 매달리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호남에 대한 전략을 하나 창안을 했어야 된다. 왜? 호남에는 왜 아무도 없느냐 이거야. 국회의원도 없고 지자체장도 없고. 그런데 경상도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숱하게 많고 구청장 지자체장들도 숱하게 많다 이거야.
바로 이 벽을 갖다가 허물어뜨리는 게 바로 호남 출신 인요한 씨의 역할이고 또 호남 출신 대변인의 역할 같이 거기 돌아가는 게 전부 호남 출신들이 했으니까 호남 출신들이 그렇게 그 점을 거기를 뚫어주는 게 혁신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안은 없었습니다. 그럼 혁신은 징벌적 혁신이 되는 거죠. 창조적 혁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 험지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한 친윤 핵심은 그 어느 누가 선뜻 험지로 나서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누가 선뜻 험지로 나서겠느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험지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누가 선뜻 험지로 나서겠냐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씨는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권주자입니다.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이 선을 이재명을 잡을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대권을 향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웅지가 그 마음속에 용트림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이재명을 쓰러뜨리는 경우에는 차기 대선에 불보듯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야말로 가장 센 놈을 쓰러뜨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된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중요한 포스트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끝났다고 선언해도 가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